자,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많이 했었는데 계속 밀렸어요. 이게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이게 조질이 때문에 조질이 때문에 방송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국민의힘 소식을 많이 못 전해드렸는데 오늘 모처럼 그 정치권 소식이 좀 많지 않아가지고 국민의힘 상황 좀 먼저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박형준 그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이제 선거 캠프 개소식이 있었는데,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 있었는데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먼저 그 영상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윤에리아이님, 작년 8월부터 채널 TV를 주변에 홍보하고 있고 구독자 수 증가를 매일매일 체크해가며 기도해 왔는데 7만 넘어서 기쁘고 힘이 솟아요. 킹카 최평님 파이팅. 예리아이님, 네, 감사드립니다. 홍보를 또 많이 해주셨다고. 덕분에 제가 7만 됐습니다. 복만삼님, 할코엔 진코 달라고 했는데, 할코만 오고 진코는 안 오면 웃자죠. 같이 달라고 그러세요. 자, 국민의힘 오늘, 개소식에서, 박형준 개소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단 뉴스 영상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뉴스 오늘은 정치부 오원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앵커 대신 말의 맛을 좀 살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 돼. 요즘 부산 사투리가 다시 유행한다고 해가지고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부산 사투리 버전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조 의원이 직접 한 말은 여러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된다.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잠깐 나갔지만 오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캠프 개소식이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까지 총출동해서 세결집을 시도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친한동훈계 그리고 찬탄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연단에 오르자 행사장이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먼저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 조용히 좀 하이소. 네, 그러니까 부산 육선 의원인데 현장에서 꽤 격한 항의를 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 의원은 주호영 의원과 함께 당내 최다선 의원이죠. 중간에 당적을 바꾸기는 했지만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 을은 변함없이 조 의원을 계속 밀어줬습니다. 조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가장 앞장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씨라고 하겠다. 어떻게 그분이 대통령이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죠. 지난달에는 국민의힘이 경기지사 후보 구인난에 시달릴 당시 조 의원이 장 대표에게 민심의 냉혹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면서 경기지사에 직접 나오시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격렬한 항의가 쏟아진 것도 조 의원의 바로 이런 입장 때문이었는데요. 매국 경태 이런 항의에 결국 조 의원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네. 박형준 후보는 저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장동혁 대표가 참석한 행사에서 장 대표 바로 앞에서 장동혁 이름 부를 거면 집에 가라 이런 소리를 한 셈이 됐네요. 자, 여러분, 박형준 캠프 개소식을 보셨습니다. 진짜 개소식이네요. 개판도 저런 개판은 제가 처음 봅니다. 이게 지금 보수 진영이 똘똘 뭉쳐가지고 선거전을 해도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선거를 이길까 말까 한 상황에 저게 잔치판에 와가지고 소금 뿌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이 자리에 이제 장동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장동혁이 있는데 그 장동혁 연호하는 사람은 조경태가 가라고 집에 가라고 그 장동혁이 집에 가란 얘기 아니야 그거는. 장동혁이 연호하는 사람이 집에 가야 되면은 장동혁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완전히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난장판이. 이래갖고 무슨 선거를 치릅니까?
이게 박형준은 무슨 죄예요? 지금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겠다고 한동훈까지 이제 손을 잡고 어쨌건 보수 진영이 이제 단결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오히려 집안 싸움이 나가지고 더 감정이 이제 격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 진짜 뭐 전재수 의원은 재수 좋은 거죠 지금. 재수 좋은 거예요 어쨌건.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들끼리도 좀 너무 지나치게 싸우지는 말자. 뭐 그 제가 문조털레유를 앞장서서 까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선거 때는 이게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내전 이제 본 전쟁에 나갈 때는 잠깐 이제 감정을 내려놓고 당대표 지방선거 때까지는 이제 임시 휴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일단 외적이 쳐들어왔으니까 국민의힘하고 싸워야지. 그래서 본선에 들어가면은 이제 조금 자제를 하자. 뭐 그래서 뭐 지나치게 이제 후보들을 까는 저는 이제 그런 방송은 하지 않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뭐 추미애랄지 마음에 안 드는 후보들이 많은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죠. 그 뭐 서른을 무슨 선대위에 서른을 합류시키고 이거 추미애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아무튼 좀 자제를 하잖아. 일단은 후보들은 까면 안 돼. 후보들은 나가서 이겨줘야 되니까 후보들은 까면 안 되고 그 하정우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정청래한테 붙어서 이거 대통령께 부담을 좀 주고 있는데 그거 지금 우리가 까면 안 된다. 일단 하정우가 떨어지면은 하정우 본인만 이제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니라 대통령까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은 참고 일단 이제 지방선거 때까지 잠시 휴전을 하고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뭐 그때부터 당대표 선거 때까지 그냥 쭉 달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냥 지금은 좀 참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거를 중재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썸네일에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의 정치적 유산이라고 저는 오늘 저걸 표현을 했는데 저게 가짜 뉴스예요 서른? 근데 뭐 그런 뉴스가 돌아가지고 서른이 뭐 참여를 했다라는 추미애 캠프에. 근데 그건 아니지 진짜. 추미애가 거기까지 나가면 너무 막 나가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나중에 그냥 가만 안 있지 선거 끝나고 나면은.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자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야. 우리 뉴 이재명 쪽은 정상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운파들 그 털레반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돼. 우리는 그 같이 똥파리화 되는 거야. 아무리 밉다고 해도 적전 분열을 하거나 우리끼리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끼리 싸움질을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저꼴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민의힘 지금 저 난장판 난 걸 보면서 비웃고 있잖아. 근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면 됩니까? 김김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저는 윤석열, 오늘 제가 그 썸네일을 만드는데 AI한테 부탁을 했어요. 윤석열과 그 문재인을 합성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AI에 부탁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 와, 이게 그냥 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원래 한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실제 윤석열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절반을 보면은 윤석열이고 절반을 보면 문재인인데 그러면은 이게 반반씩 합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미지 반하고 문재인의 이미지 반을 합친 거야 AI가. 이렇게 두 개를 반쪽씩 합쳐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전혀 위화감이 없어.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좀 달라야 되잖아.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AI도 눈치챘구나. 한패라는 걸. 그래서 제가 윤석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와, 약간 소름 끼쳤어. 와, 이게 진짜, 원래 한 사람 아니었나? 예? 그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지, 뭐.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그런데 이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진영 정치예요, 진영 정치. 그리고 그 진영 정치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의 유산이 김어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김어준이야말로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서 대표적인 진영주의자 아니야. 그래서 맨날 허구한 날 하는 얘기가 갈라치기 하지 마라. 민주당 까면 뭐예요? 밀정이다. 작전 세력이다. 이타령하고 있는 게 김어준이잖아. 그래서 대표적인 진영주의자야. 진영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편은 선이고 상대편은 악이다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분법적 세계관이고
이거 뭐 그 유치한 세계관이죠. 예, 우리 편이라고 다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은 사람인가요? 예, 그리고 상대편이라고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털레발 애들 보세요. 이현주, 김용남을 막 까잖아. 근데 까는 논리가 뭐예요? 국민의힘에서 왔다. 이걸로 까잖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었으니까 너는 악이야. 이런 그 진영주의적 접근법인 거예요. 어? 국민의힘에서 왔으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어? 이현주는 나쁜 놈이야. 김용남은 나쁜 놈이야. 국민의힘에서 와가지고 우리 조지리를 죽이려고 국민의힘에서 들어온 작전 세력이야. 밀정이야. 논리가 유치하기 짝이 없잖아. 보면 한심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김어준의 진영주의에서 얘 감염이 돼가지고 거의 초등학생 수준의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원시적인 그죠 세계관인 거죠. 원시적인 그런 게 아니지. 그리고 뭡니까 저기 그 윤석열 쪽에서는 이제 전환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전환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악마가 되는 거야. 우리 편이 아니면.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그나마 그 자정 능력이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지적 수준이 높다 보니까 뉴 이재명이 오히려 이제 다수가 돼가지고 털레반들이 소수화돼서 털레반들이 이제 소멸하는 과정이 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여전히 저 김어준과 같은 진영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다수파가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조경태와 같이 그나마 뭔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발언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소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점점 망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점점 망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그 진영주의의 세계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민주당은 그 문재인의 정치적 유산, 그 진영 정치를 극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영 정치가 파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어준의 그런 이분법적 세계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오히려 문재인 때문에 우리는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윤석열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려버리는 그런 주범이 돼버리고 이러니까 우리 편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같은 진영이라고 그래서 다 선은 아니구나라는 걸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지금 깨달은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진영주의 진영 정치의 이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 틀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은 같은 편이어도 나쁜 짓을 하는 놈은 까.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 편이 아니어도 우리 진영이 아니어도 저 사람은 괜찮다. 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렇게 그 인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김용남, 이현주, 뭐 허은하 이렇게 보수 진영에 있었던 정치인들도 이 사람이 유능하고 실력이 있으면은 폭넓게 포용적으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외연이 확장되는 거야 지금. 그 이분법적 세계관을 벗어나고 나니까 적은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뭐 우리 진영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 뭐 뒤에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우리 당원들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야. 민주당 당원들의 세계관은 그 이분법의 저 차원의 세계에서 이미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영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게 아니고 우리 진영에서도 잘못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비판을 하고 때론 쳐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는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이 외연은
점점 확장이 되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국민의힘에서 멀어지고 민주당과 가까워지는 이런 이제 선순환이 저는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과 함께 몰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문과 털레반도 마찬가지예요. 그지? 그 윤어게인 애들이 하는 일하고 문어게인이 하는 일이 똑같아. 제가 볼 때는 하는 짓이. 그러니까 똑같이 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 다음에 이런 극우 세력들이 지금 몰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의 뭐 친문과 김어준 털레반들도 똑같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가는 길을 저는 털레반들도 똑같이 가게 될 것이다. 전한길이 가는 길을 김어준도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계속 그 진영 정치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도시의 농부님 감사드립니다. 요 재밌는 영상 하나만 더 보고 가시죠. 오늘 이 현장에서 재밌는 장면이 많았어요. 이거 기념 촬영을 하는데 서로 장동혁 옆에 앉으려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박형준과 김문수가. 예, 그래도 장동혁이 그 명색이 당대표인데. 예, 작년에 이제 대선 후보, 1년 전에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가 내가 장동혁 옆에 서면 죽는다.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뉴 이재명 당원들의 마음과도 비슷한 거죠. 예, 정청래 옆에 서기 싫다. 근데 저는 정청래도 조금은 눈치는 챈 것 같아요. 예, 이제 김어준하고 계속 같이 가면 조국골 난다라는 걸 이제 정청래가 일단 눈치는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눈치를 챈 거죠. 요즘에 뭐 민주당 의원들도 김어준이 거의 뭐 장동혁 꼴 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뭐 서로 장동혁하고 사진 안 찍히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요즘에 뭐 여전히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은 예전처럼 김어준한테 줄을 서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그리고 서로 기피해.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과 제가 볼 때는 김어준이 그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진영 정치의 양면, 음과 양이 김어준과 장동혁이에요. 전환길이지. 그죠? 뭐 김어준이 이제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정청래가 장동혁이고 제가 뭐 둘이 일란성 쌍둥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이 정청래고 김어준이 전환길이에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어쨌건 윤어게인 세력들이 민주당 국민의힘의 다수파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인들이 서로 장동혁 곁에 안 가려고 하잖아. 그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그래요. 뭐 정청래하고 뭐 굳이 청래파 의원들이 아니면은 정청래하고 뭐 굳이 가깝게 지내려는 그런 의원들 없어. 그리고 김어준도 마찬가지야. 뭐 지금 여전히 털레반들이 열심히 뭐 방송을 봐주고 그러니까 김어준이 뭐 20만 동접자가 나오고는 하지만은 지금 뭐 정치적 영향력으로 따지면은 저보다도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아요 이제는. 김어준이 서로 기피하는 대상이 됐어. 이게 이제 진영 정치가 제가 몰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영 정치의 파산이다. 오늘 썸네일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잘한 일이 있다고요. 예, 윤석열이 뭐 본인들이 의도해서 한 건 아니지만은, 예, 복만삼님, 정청래, 장동혁, 전한길, 김어준, 자웅동체임, 예, 그러죠. 한 몸이죠, 한 몸. 예. 그러니까 빨간 장동혁, 파란 장동혁, 빨간 정청래, 뭐 거의 이런 분위기. 빨간 김어준, 파란 전한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게 진영 정치의 이제 뭐 유산이라고 할까요? 잔재예요, 잔재. 이
이 네 명이 진영 정치의 낡은 잔재들이야, 잔재들. 근데 그걸 끝장낸 사람이 누구냐? 저는 문재인이라고 봐요. 문재인이. 우리 편 안에 얼마나 나쁜 놈이 많은지를 문재인이 직접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촛불혁명이 더욱 진화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저는 문재인이라고 봐요. 뭐 문재인이 의도해서 한 거라면은 뭐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의도한 거는 아니고 본인이 민주 진영 안에도 악인들이 많다라는 걸 문재인이 보여줬어. 문재인과 윤석열이 다 보여준 거죠. 그 바람에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 진영 정치의 낡은 틀을 깨부시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 저는 이제 패러다임 바뀔 거라고 봅니다. 아직도 이제 친문 털레반들은 그 과거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세계를 일찍과 이찍으로 양분하는 이런 낡은 사고방식 이제는 자리 잡기 어려울 거예요.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김어준 시청률도 저는 이제 거품이 있다고 보는 게 물론 뭐 그 매크로를 돌렸느니 마느니 뭐 이런 의혹도 있지만은 그건 아직 뭐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뷰봇을 돌려가지고 시청률을 조작했다 이런 주장은 아직은 이제 뭐 음모론 수준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거품이라는 게 제가 좀 확인됐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금요일 날 이제 휴일이었잖아요. 그 5월 1일 노동절 휴일에 김어준이 이제 쉬지도 않고 방송을 하더라고. 많이 쫄리나 봐, 요즘에. 보통 빨간 날은 뭐 열심히 쉬더니, 이번 주 이제 노동절 때는 노동을 하더라고.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 대통령께서 쉬라고 그랬는데, 왜 김어준은 방송을 합니까? 그런데 아무튼 방송을 했는데, 동접이 한 14만 정도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 어머님이 매일 이제 김어준을 감시를 하세요. 김어준이 무슨 개소리를 하나. 아침에 일어나시면 감시를 하시는데, 월요일에 보니까, 금요일에 보니까 김어준 동접이 14만 정도 나오더라. 뭐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그 습관적으로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출근할 때 그냥 틀어놓는 거 있잖아요. 뭐 차 안에서건 아니면은 뭐 지하철 버스 안에서건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루틴이 돼버린 거죠. 오랫동안 민주당을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김어준이 이제 아침에 유일하게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이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냥 아침에 습관적으로 틀어놓는 그런 시청자층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휴일날 방송을 하는 바람에 확인이 됐죠. 반면에 뭐 저는 뭐 연휴하고 상관없이 뭐 시청률에 큰 차이가 없어요. 오늘은 뭐 좀 차이가 날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김어준의 저는 동접자도 상당한 거품이 있다고 봐요.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거지 뭐. 그냥 틀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진영 정치에 어찌 보면 혜택을 본 거죠, 김어준이. 우리 편이니까 들어주자. 뭐 그런 거죠, 뭐. 이게 김어준이 방송이 뭐 대단히 재밌다든지 대단히 유익하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민주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스피커니까 우리가 좀 시청률을 좀 올려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시청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서서히 그 진영 정치의 낡은 틀을 벗어나고 있어요. 김어준이 아니어도 이제 볼 방송들 많고, 김어준이 민주당을 또 대표하는 스피커도 아니고, 그냥 문바 스피커라는 걸 우리 이제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많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 쪽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도 벌써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장동혁이나 전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처럼, 지금 진보 민주진영에서 조국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김어준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이제 확대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 하나만 더 보내드리죠. 이거 계속 보내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며칠 전부터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내드린 소식인데 지금 이제 대구 부산에서도 둘로 쪼개지는 뭐 저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여론조사하면은 오차범위 이상 전재수 후보가 앞서는 이런 여론조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렇게 분열이 되면은 부산 시장 선거 이기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지금 대구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자, 그 관련된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부겸 후보님 84년부터 인연을 맺고 또 대학원 과정도 같이 다니고
뭐 아주 친한 이 형님 동생으로 지났는데 대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진심 전력해 주시고 대구 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점을 부디 좀 바로잡아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를 향해 대구 발전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추경호 의원이 확정된 가운데 주호영 의원은 김부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대구시장 후보가 경쟁력이 있어서 김부겸 후보를 막을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이렇게 반발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한번 이긴 경험이 있고 선거는 공조직 이외에도 2중, 3중의 조직들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불교 조직이라든지 동창 조직이라든지 고향 조직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딴 후보보다 낫기 때문에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컷오프된 건 차기 권력에 대한 견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에서 우리 대구 경북에서 사람이 크는 것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당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단결만 되고 조금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당대표든 대선 후보든 대구 경북에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 지역 출신 당대표나 공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구 경북에서 사람이 크는 것을 막는 그런 장난들을 치거든요. 다만 무소속 출마를 포기한 건 김부겸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열돼서 진다 이런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이래서 제가 접게 되었는데 다행히 김부겸 후보를 막아낼 수 있으면 좋지만은 못 막아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공관위원장과 당대표가 져야 하는 일 아닌가. 우리 이야기한 건 말 안 할래. 네, 이게 며칠 전에 주호영이 본인 유튜브 방송 무늬만 빨강 무늬만 빨강이면 수박 아닌가? 그 국민의힘의 수박인가 봐요. 그랬던 뭐 주호영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했던 방송 내용인데 뭐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은 뭐 사실상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이나 다름없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김부겸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이제 본인뿐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공천이 안 됐으니까 김부겸이 이제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 그리고 이제 주호영은 김부겸을 당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한 말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응? 아니 김부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는데 김부겸이 뭐 추호영한테 졌어. 추호영이 아니지. 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안 납니까? 진코엔 할코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추경호한테 김부겸이 졌어. 그러면은 주호영이 한 말이 틀린 거잖아. 그럼 주호영은 자신이 한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김부겸이 꼭 당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이제는. 배수해진을 친 거예요. 한마디로 추경호를 주호영이 떨어뜨리겠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 이게 홍준표가 김부겸 지지 선언을 한 거라고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김부겸이야, 홍준표야.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잖아, 지금. 그리고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이제 당선이 됐던 사람인데, 홍준표는 뭐 김부겸을 지지하건, 뭐 추경호를 지지하건, 그건 본인 마음인 거지. 무소속인데, 지금. 근데 지금 주호영은 국민의힘 소속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원이잖아. 국민의힘 의원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이거 해당행위. 이거 제명해야 되는 거야. 정청래 같았으면 제명했어. 이거 장경태 이거 뭐 하는지 장경태가 아니죠. 장동혁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나 헷갈리네. 장동혁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건 제명이지. 이거 명백한 해당행위 아닙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을 후보를 열심히 도와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다. 진다 김부겸한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한 해당행위고 장동혁이 이건 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호영 같은 이거 민주당에서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봐. 민주당 의원이 뭐 나와가지고 나는 김부겸 후보 어렵다고 본다. 이번에 추경호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방송 나와서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나 민주당에서 머리 다 뽑혀요. 바로 제명이야, 바로 제명. 왜 제명을 안 하냐고. 이러니까 당이 기강이 안 쓰고. 그 누굽니까? 조경태도 제명이에요. 그 장동혁 외치는 사람, 장동혁이 당대표인데 당대표 있는 자리에서 면전에서 당대표 제명을 외치는 사람 집에 가라고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을
당대표를 완전히 개똥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은 당대표직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목을 쳐요. 어? 그래야 당에 령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당나라 당입니까? 국민의힘? 이래서 되겠어요? 어? 장동혁 대표, 우리가 얼마나 응원하고 있는데, 어? 감히 우리 장동혁 대표를 건드려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당장 다음 주에 제가 볼 때는 그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예? 그 주호영하고, 예, 그 조경태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예? 징계를 해야지. 그래야 당다운 당이 되는 거고 보수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런 무질서한 당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님, 이번에 확실히 대표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나 장동혁이 니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데 내가 졸로 보이냐 이것들아? 내가 한번 정리를 해줄게 이놈의 새끼들 해가지고 2명은 확실히 징계를 해라. 응? 그래야 지방선거 때 당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정치 감각이 없어. 좀 안타깝네. 요즘 잘한다 했더니 사람이 좀 기가 죽었는지 쫄았는지 령을 바짝 세우라고. 정청래 하는 거 봐요. 바로 그 전북지사를, 현직 지사를 제명을 시켰어. 우리 정청래 대표는. 이러니까 민주당이 딱 원팀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서 나가. 친청이 아니라고 현직 지사를 날려버리는 사람이 정청래 대표예요. 그 장동혁이 뭘 정청래한테 배워야지. 바로바로 날려야지. 바로 제명. 주호영 제명. 그 조경태 제명. 그래야 오래오래 당대표 연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참 잘하고 있습니다.